안녕하세요. 최지호입니다. 저의 주제는 공감의 시각화를 통한 따뜻함 전달, 뮤직비디오 제작을 중심으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입니다. 저는 논문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쉽게 정하는 것만 같은데 나는 뭘 정해도 다 내 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저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논문을 써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논문에 제가 겪은 상황 속에서 가장 받고 싶었던 공감을 담고자 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문득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공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이어서 공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떠올렸는데요. 이 가사들 보이시나요? 이 가사들은 각각의 노래에 있는 가사들인데요. 하나를 읽어드리자면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리 샘이 났길래 그토록 휘몰아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뭔가 글을 읽기만 했는데도 마음에 침투되지 않나요? 이처럼 음악은 말로 전하기 힘든 말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혼자만 간직하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정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음악과 함께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진 뮤직비디오를 선택하였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음악, 영상, 서사가 결합된 매체로서 그 감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감과 같은 비가시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적합한 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연구 계획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이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 직접 다른 친구들의 경험을 들어보며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서 깊은 공감을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뮤직비디오 및 영상 사례들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표현 방식과 특징을 알아보고 각각의 사례들이 전달한 고유의 특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뮤직비디오를 직접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뮤직비디오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여 뮤직비디오를 통한 공감의 시각화가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고자 하지만 각자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의 논문이 이러한 엇갈림을 하나로 이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과 작품을 통해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작은 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호의 논문 주제를 듣고 혹시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격려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 시간에 가감 없이 얘기해 주세요. 혹시 그러면 노래도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노래는 기존에 있던 노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뭐 완벽했나요? 많이 주세요. 사실 지금 그 제목 주제에 공감이라든지 따뜻함 네. 굉장히 어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네. 단어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나요? 네, 뮤직비디오를 직접 제작할 예정입니다. 누구를 배우로 했어요?
그거는 다른 어떤 공장이래. 공감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면서 뮤직비디오에 대한 시놉시스나 연출들을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필요 없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추후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뭔가 공감이라는 폭이 되게 넓잖아요. 거기서 약간 주로 감정의 선이 어느 방향 같은 거에 있는지 정한 게 있나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공감이란 폭도 너무 넓고 뭔가 그 사람이 행복할 때도 진짜 너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공감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각자 고민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고민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피드백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갈게요. 자, 발표지. 논문 계획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거 PPT 보면 왜 이렇게 위에 쏠렸나 싶으실 수 있는데 뒤에 분들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학교 익명 커뮤니티 개설인데요. 이러한 주제를 잡은 이유가 저희 학교에선 기존의 소통 창구들이 많잖아요. 크게는 카톡과 밴드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는 공식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이게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밴드는 너무 공개적이잖아요. 알람 하나만 눌러도 모두한테 가고 부모님들도 다 보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불편함을 공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연락이 카톡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카톡에는 약간 공과 사의 구분도 없고 그래서 정보도 자꾸 흩어지고 이런 불편함을 느껴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나? 이런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로고가 뭔지 아시나요? 쌤들은 확실히 아실 텐데 이게 에타라고 저희한테 익숙한 건 이 화면이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 다양한 정보들도 나오고 막 서울대, 연세대 이런 대학보다 침대가 더 명문대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학보다 매트리스 있는 것 같다. 이런 유머글이 많이 올라오고 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전 이게 하루 대학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이러다 대학 못 갈 수도 있겠다. 다들 대학에 가려고 힘내는 걸 보고 못 가면 내 꿈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합쳐버리자 해가지고 기존 소통 창구를 불편한가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합쳐서 구분이 없었던 카톡 내용들을 게시판별로 주제를 나누고 너무 공개적이었던 시스템, 너무 공개적인 매체들만 있었으니까 익명 시스템도 해보자 해가지고 제 목표입니다. 약간 이렇게 다 합쳐서 그래서 글로 정리하면은 제가 새롭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기존 소통 창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사이트 제작 전에 저희 학교의 중심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해서 기존의 약간 불편함과 문제점들을 조사를 하고 동시에 다른 커뮤니티들로 인해서 학폭 사례라던가 이런 사례들을 조사할 거고 또 동시에 코딩 공부를 할 겁니다. HTML과 파이어베이스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을 기반으로 사이트를 만든 후에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원칙을 제안하고 활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효과는 아무튼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카톡 밴드는 다 유지한 상태로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계를 극복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뭐 줄이고 한다는
사람들은 다 각자 편한 그 앱에 더 자주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편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네, 죄송합니다. 그 익명성이라는 게 네. 사실은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 사실 단점들이 더 많고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래서 다른 익명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사례들을 조사해서 조금 철저한 원칙이랑 그런 걸 해가지고 단점보다는 이점이 많도록 설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이었어요. 것 같아서. 그쵸, 약간. 으로 하면은 분명히 악성 댓글 같은 것들이 많이 달리고 그럴까봐 걱정되지. 제가 HTML을 한때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1년 내에 지금 본격적인 커뮤니티 제작까지는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글에 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걸 하면 굳이 코딩은 배우지 않아도 텍스트 넣고 이렇게 링크 들어가서 사이트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 사이트를 만약 제작을 하면 앞으로 관리는 지금 학생이 계속 할 예정인가요? 관리자가 누군가는 필요할 텐데. 네. 일단은 올 한 해 동안은 제가 관리를 하고, 근데 약간 발전의 가능성이 보인다?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공동체회의 안건으로 가져가서 학교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고 허락을 맡은 다음에 권한을 넘기거나 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인데 커뮤니티의 주요 기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사적으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익명의 창구인 건지 아니면 카톡이든 밴드처럼 그런 공식 같은 게 섞여 있는 건지 그 기능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1년 안에 코딩을 공부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사전 사후 설문조사까지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학업과 병행했을 때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가지고 처음에는 웹사이트를 바로 만든다기보다는 포스트잇 같은 걸로 아니면 그 멘토메티 같은 걸로 미리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해보고 그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트를 제작해보는 게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계획 수정할 때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해주고 싶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를 해준 진호에게 응원의 박수입니다. 네, 대극장과 소극장 공연의 공간 구조와 연출 방식 비교 연구, 뮤지컬과 연극을 중심으로 논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동기, 연구의 필요성, 연구 내용,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입니다. 저는 논문 주제를 고민할 때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로 논문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공연이라는 키워드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예술 문화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고 직접 연극 공연을 올려보기도 하면서 대극장부터 소극장까지 다양한 공간을 경험했습니다. 자주 공연을 보러 다니다 보니 극장의 규모가 공연 연출과 무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땐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까? 또 소극장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 둘을 분석해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필요성인데요. 먼저 공간 구조와 연출의 관계입니다. 공연장의 크기와 공간에 따라 연출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제 공연 연출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관객 입장에서 이러한 공연의 연출 방식을 이해하고 관람한다면 극에 대한 몰입도가
몰입도와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변혁적 역량에 대해 살짝 얘기하자면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이 저는 이 연출 방식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이 공연을 볼 때 그게 내용에 더 몰입함과 더불어 공간을 활용한 연출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인데요.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아보니 질문을 하나 잡고 가져가면 좋다고 해서 저는 대극장과 소극장의 공간 구조에 따라 공연 연출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연구 내용의 큰 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논문 목차는 이런 느낌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둔 거고요. 이후 논문을 시작하면 지도 선생님과 목차를 좀 다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추후 논문을 진행하면서 공연계 종사자 혹은 관람객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체인지 메이커가 논문에 꼭 필요한 요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적인 요소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출 방식 비교 연구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이 공연을 볼 때 그게 내용에 더 몰입함과 더불어 공간을 활용한 연출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실패 가져오면 이 연구 주제를 아마 사전에 조사를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연구 같은 것도 조사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뭐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 쪽으로 이제 DBPR 검색을 해봤는데 막 제 주제랑 그렇게 비슷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뮤지컬을 파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 뮤지컬의 캐릭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을 조금씩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제가 공부했을 때는 약간 이 주제를 계속 많이 다뤄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연구를 조금만 더 자세히 조사해보시고 소리 특징 안에 뭔가 조금 더 특별한 내용을 연구에 더 반영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더 없으면 소리 학생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DAW를 활용한 신나학교 교과 리메이크 논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살짝 눈에 담아두세요. 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음악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나학기에 올라오게 되면서 악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악기를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런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생겼고 그래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져서 그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거는 작사, 작곡과 DAW라는 걸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신나는 학교 교과를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좀 복잡한데? 좀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네. 노래가 좀 복잡하고 뭔가 귀에 쏙쏙 박히지 않고 좀 지루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총합해서 봤을 때 이 DAW를 활용해서 이 신나는 학기의 교과를 저의 스타일대로 살짝 재해석해서 리메이크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이 DAW를 활용한 신나는 학교 교과 리메이크로 이제 논문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DAW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DAW라는 건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약자인데요. 네, 디지털 신호 처리를 이용해서 오디오 및 음악의 녹음, 편집, 재생, 믹싱, 마스터링 등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음향 편집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컴퓨터 한 대로 모든 복잡한 음악 과정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의 리메이크 방향성을 이야기하자면 신난학교의 원곡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중간중간 사이에 살짝 뭐 랩 파트나 이런 느낌이 껴서 지루함을 살짝 달래고 있긴 한데 네, 좀 듣기에 가사가 계속 반복되기도 해서 지루한 느낌이 있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녹음을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아서 좀 음질에 문제가 있고 박자도 살짝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곡과는 다르게 좀 새로운 패턴을 많이 추가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장르를 곡 안에 담아내는 방향으로 실험적으로 진행될 생각이고요. 안에 힙합도 넣고 재즈도 넣고 여러 가지 곡들을 합쳐서 지루하지 않게 좀 실험적으로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 서론인데요. 논문 서론은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용어 정의, 리메이크 개념 이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본론은 DAW의 개념, 로직 프로, 제가 사용할 DAW인 이 로직 프로의 기능 및 특징, 그리고 원곡 교과 분석, 작품 제작 과정, 그리고 작품 분석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진행 계획은요. 3월부터 4월까지는 논문 준비 및 분석, 5월부터 6월은 편곡 기획, 7월부터 9월은 곡 제작, 10월은 곡 밸런스 잡기, 11월은 마지막 점검 및 청음회 준비, 12월은 논문 완성 및 발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 효과 및 결론인데요. DAW를 활용한 교과 리메이크 작품을 제작해서 저의 음악적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기존 교과의 현대적 음악 스타일을 재해석하면서 저의 음악 역량을 더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음회를 통한 학교 공동체의 공유를 통해 네, 많은 사람에게 제 곡을 알릴 수 있고 유튜브의 업로드를 통해서 학교 홍보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에 감정은 빼고. 네. 그 교가라는 게 사람들이 뭔가 공적인 장소에서 부르기 쉽고 그런 걸 의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었단 말이죠. 저희 만들 때는. 근데 상혁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뭔가 교가 리메이크는 교가의 개념보다는 그냥 학교에 관련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그래서 그거 하는 것도 상혁이가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부르기 편하고 이런 게 교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재즈, 다양한 장르 이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살짝 저의 생각은 기본적인 원곡의 교가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교가의 가사나 파트는 살리되 좀 지루한 느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트를 넣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나도 다은이하고 지금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프로젝트 제목 자체가 신나는 학교 교가라고 했잖아요. 그 교과를 리메이크해야겠다는 어떤 그 필요성이 지금 있었던 중에는 기존 버전이 아직 우리가 활성화돼서 잘 많이 못 부르고 있고 어디 제대로 틀기도 어렵고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렇다면 다은이가 지적한 거에 맞게 교과란 무엇인가? 교과를 구성한 요소는 뭔가 이쪽 분야를 많이 파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좀 단지 본인의 취향만으로 얘를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 보겠어 쪽으로만 간다면 아예 프로젝트의 제목을 바꿔야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 프로젝트 제목이 그렇다면 목적이 그렇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거기에 플러스 상혁이가 지금 생각하는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주해 보면 어떨까? 그거는 플러스 알파의 프로젝트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나온 것을 보면 다 좋은데 저기 1년짜리 프로젝트 맞아? 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1년까지 안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그 교가 신한학교 구성원 전체가 다 동의하면서 이걸 우리의 교가로 하자 라고 확정짓는 정도까지 교가 쪽을 좀 더 많이 깊게 파면 플러스에 전부까지 합치면 그럼 1년 프로젝트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의 어떤 그 논문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해준 상혁에게 박수 한번 드릴게요. 채은호 논문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논문 주제는요, 라이크 어 스타를 중심으로 학습 및 연구를 통해 후속 학습자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제작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제 논문 주제는 설명해 보자면, 네, 학습 및 연구인데 학이 빠져가지고 오타가 났습니다. 라이크 어 스타라는 기타 핑거 스타일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학습 및 연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 곡을 저보다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게 로드맵을 제작하는 게 저의 논문 주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제 주제만 놓고 보면은 기존 진로 프로젝트랑 뭐가 다를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네. 진로 프로젝트 목적을 보시면은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 축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목적을 보시면은 학문적으로 기여를 하고 새로운 지식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논문은 로드맵을 통하여 학문으로 기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로보다는 논문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연구 동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기타 독학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난이도가 어려운 곡을 만나게 되면서 슬럼프를 겪게 되고 슬럼프가 지속되면은 기타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게 제 논문 동기였습니다. 네, 연구 배경으로는요, 제 이 로드맵에는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 연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이나 신체적 난관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사실 알려주는 교재나 로드맵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담은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곡을 왜 하나밖에 선정하지 못했냐 이렇게 하신다면은 사실 네, 곡 자체는 하나를 선정했지만 이 로드맵이나 논문 자체에 곡을 포함한 이제 기타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입문이 쉬울 수 있게 그런 걸 로드맵에 담아볼 예정입니다. 네, 연구 방식 계획은요, 처음에는 직접 연습을 해서 그 과정을 영상이나 일지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돌려보면서 그 곡을 연습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객관적 문제점을 확인하고요. 그 문제점을 대한 해결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 해결 방식을 적용했을 때 과연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성과 체크를 하고, 성과 체크가 되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담아 로드맵 제작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기대의 효과는요, 제 로드맵을 통한 학습자가 발생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없던 좋은 교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슬럼프 극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와, 저요. 그 하려는 곡이 약간 어떤 느낌의 곡인지 조금 약간 입으로라도 알려주면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냥 빠른 템포지만 뭐 시끄럽진 않은 비라고 설명하면 어떤 곡인지 감이 잡혀서. 예. 불러주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톡방에 공유를 하든 네. 곡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할 말 있어요?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요. 네. 로드맵 제작 이런 프로젝트 할 때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대충 있을 거잖아요. 네. 로드맵 제작을 대략 언제까지 할 생각이에요? 로드맵 제작을 적어도 12월 발표 전인 한 10월 달까지는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로드맵 제작은 상반기에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일단 본인이 만든 것이 제대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발휘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상반기에는 본인이 저걸 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하반기에는 그 로드맵을 들고 다른 친구들, 초급자 이상 대상자를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로드맵을 주면서 실제로 그것을 독학해 나갈 수 있는지 효과를 확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그래야 그 아까 얘는 논문입니다, 뭐 학업적인 그런 학문적. 학문적인 그런 것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 로드맵을 만드는 제작하는 당시에도 본인의 경험만으로 본인의 것만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같이 이 라이커스타 그걸 연습해가는 몇몇 사람이라도 같이 확보를 해야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들을 데이터를 받으면서 로드맵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서 학생. 그 시중에 파는 기타 교재도 많잖아요. 근데 왜 꼭 의원님의 로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약간 그게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파이팅! 사실 시중에 파는 교재들은 많은 곡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곡에 대한 높은 완성도나 그런 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난학교에 그 사람들은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신난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잘 모를 거고, 그래서 저는 신난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이런 교육 과정, 신난학교의 뭐라 하지? 교육 철학, 네, 그런 걸 좀 담아서 신난학교만의 교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은 학생은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Yes. 일단 로드맵을 많은 방법들 중에서 로드맵을 선택한 이유는 또 궁금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 라이커스타를 6파트로 나눠서 알려주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강의가 있으면 좀 로드맵에 어떻게 오. 네, 좋은 정보. 네, 제가 유튜브 찾아봤을 때 그게 안 보여가지고 잘 몰랐나 봐요. 네. 로드맵을 논문 방향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사실 저 라이커스타라는 곡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거를 제대로 연습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곡이 굉장히 좋다 했고, 그래서 네, 이 곡을 많은 사람들이 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곡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칠 수 있게 하려면은 로드맵이라는 게 굉장히 접근성도 쉬울 것 같고 해서 로드맵을 골랐습니다. 네. 하여튼 이 논문이 보다 더 좋은 논문, 그래서 많은 저처럼 이렇게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PPT랑 옷이랑 맞춰서 왔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요, 신나는 학교 학부모 바투카다 락스 창단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제 선정 이유인데요. 처음 논문 주제를 고민을 했을 때 제 관심사이던 야구로 논문을 쓸 계획이었어요. 왜냐면 앞으로 인턴십이랑 진로를 야구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작년에 내가 가장 열심히 했던 주제는 바투카다였다. 플러스 야구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주제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 가 합쳐져서 그럼 나는 내 최대 관심사인 바투카다로 논문을 써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바투카다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딱 마침 태쌤이 학부모 바투카다로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거다 하면서 논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학부모 바투카다를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주시면 제 논문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 설문조사를 돌려봤었는데요. 대략 60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합주 주기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셔서
그러면 2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합주 주기를 잡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입니다. 일단 학부모 바투카다를 창단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3주째 학교인데 또 집이 또 경기도 전역에 퍼져 있기도 하고 학교까지 오기가 힘들다 보니까 학교랑 교류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느껴서 학교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학부모 바투카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취미인데요. 제 주변 어른들이 삶에 지쳐서 막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게 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바투카다로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서 어른들도 이렇게 한번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목표를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연구 계획입니다. 일단 커리큘럼을 기획을 해서 동아리의 1년 과정을 기획을 할 예정인데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락스 모집 및 창단, 이거는 참여 의향 있는 학부모님들을 모집 후 학부모 락스를 창단하는 건데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합주 및 연습인데 저가 내일 첫 합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까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 바투카다가 학부모 무려 17분과 함께 락스 아마라는 이름으로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뭐 든거 아니었어? 나보. 뭘 연구하고 싶다는 건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군요. 네. 저는 학부모 바투카다의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를 계속 기획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학부모 동아리가 뭐 학교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이런 걸 이론적 배경으로 연구를 해보고 바투카다란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면서 이론적 배경을 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부모 바투카다를 쭉 지속을 하면서 그 학교의 참여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뭔가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네. 좀 더 3주체가 됐으면 좋겠고 기존에 없었던 학부모의 락스 팀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지금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주말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학교 간의 교류가 교우님이랑만 학부모님이랑만 이루어지되 학생이랑 학교와 이루어지는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학부모 공유회가 있잖아요. 그때 학부모님들이 편지를 읽어주시곤 하는데 그럴 때 학부모님들도 바투카다 공연을 해보면 어떨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틀. 파인스. 다은이가 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도은이가 이 공연을 통해서 내고 싶은 결론이 그 공연 자체로 끝나는 거죠. 공연을 하나 하겠다. 이게 끝인 건지 아니면 그거에 나아가서 학부모 동아리가 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다들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의 마지막 말씀을 찍어보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학부모 바투카다 동아리 창단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관한 참여형 사례 연구였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창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학교의 공동체, 학부모들의 공동체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다까지가 제목에는 있는데 발표에는 없는 것 같고 본인도 이것을 창단하고 운영하는 데까지는 계획이 쫙 서 있지만 이것의 효과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 뭔지, 그것은 실제로 학부모들을 관찰하면서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만 더 하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중간중간의 변화 추이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걸 논문에 담아내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대 메이크업 초보자를 위한 기초 메이크업 가이드북 제작 논문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논문 발표하려고 좀 화장을 예쁘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은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오, 현재 메이크업 시장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여자를 메이크업 시켜주거나 메이크업 서바이벌을 하는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고 인터넷창에 메이크업을 검색하면 수만 가지의 영상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시장이 확대되어 있는 반면에 메이크업 입문자 또는 초보자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려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메이크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10대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이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신나은학교 학생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요약하면 성인 중심의 정보 편중, 대부분의 콘텐츠가 10대의 피부 타입이나 학교 생활 등 소비자 위주로 제작된다는 점, 지나친 상업성,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약간 왜곡된 인식 공유, 마지막으로 안전 및 기초지식 부족, 건강을 위한 안전한 사용법, 네, 기초교육이 체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메이크업을 시작하려는 10대 초보자들에게 안전성, 기초 지식, 그리고 자기 표현의 철학을 담은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문제인식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10대 입문자가 메이크업에 접근할 때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여 입문 장벽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뷰티 문화를 형성하며 단순 꾸밈이 아닌 개성을 표현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팁을 제공하는 가이드 제작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 다음 연구 과정인데요. 먼저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해서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파악한 니즈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수집하고 효과적인 학습 요소를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분석 결과를 결합해서 맞춤형 메이크업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벤트나 행사를 진행해 컨설팅을 해보면서 초보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이드북 제작해서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네,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앞에 말해드렸던 연구 과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 기대 효과인데요. 최소한의 도구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입문 장벽을 낮춘다. 그리고 단순 꾸밈에서 개성 표현,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자아인식 변화,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자아인식 및 자신감 향상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고 지금 제목을 보시면 가이드북을 제작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가이드를 만들어 보면서 웹사이트도 생각 중입니다. 하고 진짜 마지막 어필, 저와 함께하는 지도 선생님께서는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뷰티 업계가 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넷플릭스에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가 되게 많아졌고, 새학기 메이크업이라든지 지성인들을 지성 피부 타입을 위한 스킨케어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인스타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과 나리님의 가이드북이 어떤 게 다른 건지 그 차별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되게 자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예전에 네일 하니까 그래서 생명과학까지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문가를 찾아갈 건지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배워가지고 이 가이드북을 제작할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유튜브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성인 중심이거나 아니면 광고성인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하나로 볼 수 있게 제가 가이드를 제작해보면 좋겠다
해서 네, 그게 약간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일단 저도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영상들을 보면서 배운 다음에 그거를 제가 실행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약간 아티스트 분께 가서 학원을 다녀서 배운다든지 네, 그럴 예정입니다. 네, 추후에 더 계획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몇 가지 질문이 드는데 첫 번째는 그 주제는 10대 메이크업 초보자를 위한 기초 메이크업 가이드북 제작인데 아까 그 과정에는 그냥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제 뭐 여름을 인터뷰를 찾는다든지 뭐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렇게만 돼 있어서 좀 이게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문제점 기존 시장의 문제점 그냥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린이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북 제작하는 입장으로서 특정 제품군을 유도하는 광고성 콘텐츠를 어떻게 본인이 구분할 것이며 그리고 사실은 그 메이크업 어쨌든 막 이렇게 가이드북 해보려면 많이 해봐야 되고 많은 제품을 사용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계가 그런 걸 다 구매를 어떻게 뭐 해보고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기초 교육이 체계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린이도 사실 전문가가 아닌데 저 교육을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돼요. 이 주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조금 더 좁혀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질문은 되게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범위를 더 넓힐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홍대에 가서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뭐 그런 활동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커질 것 같다 해서 제가 신나는 학교 학생 대상으로 논문을 작성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과를 만들어 볼까 생각도 했어요. 그 2학기 때 메이크업 교과를 만들어서 전문가에게 배우면서 저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배우면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더 개인적으로 해주실 피드백들은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논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제 연구 주제, 그리고 연구 배경, 목적, 연구 방식, 연구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연구 주제는 아까 맨 첫 장에 있듯이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 AI 인식 비교와 인식 개선, 건강한 사용 방안에 대한 연구, 이제 신난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제 연구 배경은 이렇게 4가지 있는데 일단 AI 과도 사용이랑 AI 관련 안건 이거를 합쳐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학교에서 옛날에 AI 그 과도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한번 안건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영감이 떠올라서 이제 이거를 하기로 했고 이제 AI 인식도 그때 뿐만 아니라 이제 평소에도 AI 인식이 안 좋은 친구들을 좀 봤던 적이 있어서 이 주제로 선정하였고 이제 AI 발전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AI가 점점 발전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 AI를 쓸 상황이 많이 올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작정 쓰면 안 되고 이제 좀 건강한 사용 방안에 대해서 알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주제의 배경이 되었고요. 이제 연구 목적은 이제 AI 인식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 선생님들에게 이제 조금 인식이 조금 개선이 되고 이제 건강한 사용 방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 학교 그 AI 문화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연구 방식 1은 이제 3주째 설문하고 이제 인터뷰, 이제 AI 인식에 대해 설문하라고 이제 인식이 좋지 않다고 답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 방식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제 앞서 설문과 인터뷰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이제 건강한 사용 방안에 대해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 일정을 대략적으로 좀 잡아봤는데 이제 3, 4월에는 이제 설문조사 질문을 하고 이제 설문조사 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4월 달에서 5월에는 이제 인터뷰하고 5월에서 6월에는 가이드라인 계획을 하고 이제 6월에서 10월 달까지는 가이드라인 만들고 10월에서 12월에는 이제 논문 이제 대략적으로 다 정리하고 이제 전문가 피드백 받을 예정입니다. 예, 이상이고 이제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녹음을 해도 될까요? 그 피드백. 네.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네. AI의 인식이 어떤지 그리고 그 AI의 건강한 사용 방안을 가이드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그냥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AI에 도대체 어떤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머리에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계획과 내가 정확하게 뭘 할 건지가 조금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지금 되게 AI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리고 AI의 어떤 문화를 건강하게 개선을 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인공지능이 되게 많잖아요. 제미나이, 챗 GPT, 뭐 그림 만드는 애 있고 되게 많은데 그 AI 중에서 어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분석할 건지가 없으면 너무 커져서 이걸 1년 안에 공부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연구를 조금 더 좁혀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생각했는데 건강한 사용 방안이라고 하면 사실 폭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지우가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신나는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약간 신나는 학교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어쨌든 AI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면 약간 AI에 대한 연기란 조사 그리고 미래의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약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이야기한 걸 논문 주제 발표 전에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식이 다 너무 좋아서 이런 인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주제 발표 전에 그런 걸 사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는 오히려 채연이랑 가은이랑 반대로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AI 활용 가이드라인, 뭐 연세대학교 AI 사용 활용 가이드라인, 뭐 서울대학교 AI 활용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는데 1년 동안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참고해서 만들기에는 1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쌤. 가은이랑 좀 겹치긴 하는데 아까 인식을 조사할 때 안 좋은 인식만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이 주제를 인식 개선의 목적을 둘 건지 그냥 우리 학교에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 방안의 목적을 둘 건지를 초점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건강한 사용 방안은 충분히 좋은 인식들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그냥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나눠놓지 않고 우리 공동체 인식을 그냥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안녕하세요. 논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연구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신나는 학교 학생의 디지털 사용이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올바른 디지털 문화 조성 방안 연구입니다.
그럼 목차로 넘어가서 일단 연구 동기랑 연구 계획 및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 그리고 질의응답 및 피드백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동기로는 첫 번째로 신나는 학교에서 막 밥을 먹거나 수업 시간이나 비는 시간에도 핸드폰을 막 너무 무리하게 쓰는 그런 학생들을 자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해서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의식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골랐고요. 두 번째도 첫 번째와 연결되어서 학교에서도 디지털 사용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순히 문제를 느끼고서 이 탐구랑 분석만 하지 않고 직접 해결 방안을 만들고 한번 실행해 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으로는 일단은 3월에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4월에 설문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의 학생들의 디지털 사용 습관과 심리적 영향을 알아본 후에, 그리고서 이제 5월에는 인터뷰를 할 건데 인터뷰로 설문조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좀 더 구체적인 경험과 생각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6월에 이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것들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8월, 9월에 소소한 이벤트를 나 캠페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부터는 논문을 더 제대로 쓰는 그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론 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를 통해 자기조절 능력과 생활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도 비슷하게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이 형성될 수 있고, 이제 또 학생 혼자만이 아닌 학교 내 그 전체에서도 올바른 디지털 문화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신나는 학교 말고도 뭐 연구 자료 등 활용 가능한 사례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문화, 디지털 사용의 범위가 어때요? 약간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그런 디지털 기기 그런 거? 디지털 기기의 어떤 부분인지는 명확하게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피드백해서 뭐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게 설문조사를 해서 좁힐 예정이실 건지 아니면은 그 전체 범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마 일단은 전체 범위일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주제를 들었을 때 디지털과 관련된 연구를 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디지털에서 어떤 부분, 그리고 어떤 전자기기, 그리고 수업 시간 얘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어떤 부분에 하겠다, 그리고 디지털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뭐 디지털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되게 포괄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줄이시거나 아니면 그걸 좀 명확히 하고 가면은 좀 더 그 연구가 깊이가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뭔가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이제 국민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2학기에 그 효과를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서 효과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소소한 이벤트는 뭐 전체적인 문화 조성에 대해서 좋지만 진짜 효과 확인하려면 참여자 모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에 이렇게 푹 빠져서 중독돼 있는 몇몇 학생들을 딱 참여자로 받아서
예향리의 그 어떤 처방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참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자, 수고한 예양이. 네, 논문 주제 발표하러 나온 나은지입니다. 우선 목차로는 연구 주제, 동기, 목적, 방법, 계획, 효과가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연구 주제입니다. 네, 저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관심 없음, 초록색이 보통, 빨간색이 관심 있음, 보라색도 매우 관심 있음으로 고등학생 창업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연구 주제가 뭐냐? 저는 청소년이 창업을 실천할 때 SNS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연구 주제입니다. 네. 두 번째로 연구 동기인데요. 네, 저는 청소년이 창업에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지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천할 방향이 없냐? 방향은 많지만 그 방법을 이해하고 또 알려줄 사람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현대 사회의 청년이 되어 현재 취업률이 전에 비해 되게 많이 줄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청년이 되기 전 단계인 청소년 시기에 창업에 관해 접근을 하고 실전을 해야 한다는 두 번째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다수의 청소년들은 창업에 관심을 보이지만 그것이 관심에서만 멈추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 목적인데요. 저는 청소년 창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그것이 실천까지 이어지게끔 할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개발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를 기반으로 더 좋은 방향의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목적과 목표를 나눴습니다. 네, 네 번째로 연구 방법인데요. 저는 직접 창업의 밑거름부터 시작을 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떤 방법이 더 배움에 있어 좋을지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직접 창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 창업 시장을 조사를 할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또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연구 계획인데요. 저는 제가 직접 탐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탐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탐구나 연구 그런 것들을 SNS에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인데요. 저는 직접 만든 SNS 창업 실천 재고 방안 연구 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여 미래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기대 효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없나요? 시원이?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창업을 위한 관심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은지가 직접 창업을 해주고 그거를 공유함으로써 그 친구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주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례를 제공을 하는 건데 사례가 한 가지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게 그 친구들한테 어쨌든 전달할 건데 사례가 한 가지면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다른 사례들을 같이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좀 궁금하고 창업을 한다는 게 중점인지 그걸 알려준다는 게 중점인지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동시에 1년에 하는 거는 제가 작년에 비슷한 주제로 논문을 했을 때 1년 안에 그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온라인 창업 체험 교육 플랫폼이라고 YEP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플랫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활용해서 창업을 하면은 조금 더 쉬우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잘 알아보시고 하면 도움이 될 거다. 네, 감사합니다. 시원이가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가면서 이렇게만 하면 괜찮네요. 두 가지 질문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지가 하고 싶은 그 창업 아이템이 뭔지 궁금해요. 은지는 무엇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아직 정해진 창업 아이템은 없는데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뭔가 되게 여러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느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를 하기 위해서 이 연구 주제를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안인데요. 네. 지금 은지의 저 발표 연구의 목표 1년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 그 은지의 고등부 3년을 걸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큰 그림 속에서 하면서 그 중에 10학년 첫 스텝은 본인이 직접 창업 아이템 정해서 하는 데까지만 찍어도 그것도 굉장히 크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간의 본인의 과정을 일단 기록으로 딱 남겨놓고 그걸 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음 스텝 3학년 때 졸업 프로젝트로 뭐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청소년 창업이 좀 더 쉬운지 그때 졸업 프로젝트로 그렇게 제안하겠다 이렇게 좀 3단계 스텝으로 꾸미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예, 피드백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손뜨개 소품 나눔 활동이 사용 만족도와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표하게 된 이은채라고 합니다. 목차는 별로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제 주제 선정 이유는요. 우선 손뜨개는 직접 물건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 나눔 활동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뜨개 소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만족도와 정서적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손뜨개 나눔 활동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제 연구 목적은 손뜨개 소품 사용 만족도를 조사한 후에 그리고 받은 사람의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고 종류와 뜨개 무늬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뜨개 저거는 혹시나 해서 설명에 넣었고요. 네, 제 연구 대상 및 제작 소품은 연구 대상은 우선 신한학교 학생 및 교사이고요. 제작 소품은 안경 케이스라든지 소품 파우치, 책갈피 스트립 등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방법은 우선 사전에는 예시 소품 제작과 방법을 먼저 터득해서 어떤 모양이 가장 튼튼하고 어떤 모양이 가장 예쁜지를 조금 만들어 볼 예정이고 후에 설문을 통해서 어떤 게 가지고 싶은지 조금 선호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인데요. 참여자에게 나는 소품을 제작한 후에 나눔 후에 이제 또 받고 나선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긍정적 정서가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논문을 조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 기대 효과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장 크게 있는 기대 효과는 학교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가 가장 큰 기대 효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해도 돼요? 네. 예. 궁금한 게 네네. 뜨개질을 은채가 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은채랑 다른 친구들이 같이 해서 은채가 해서 나눠주는 네, 제가 해서 하는데 이게 조금 한번 제가 해서 해보고 조금 시간이 너무 적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아마 다른 뜨개를 한 친구들한테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드는 생각이 네. 뭔가 이 주제는 논문에 가깝다기보다는 조금 진로 프로젝트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학문적인 게 좀 더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서적인 영향에 은채가 집중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뜨개질을 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바람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네. 사실 저는 이 뜨개 소품을 받으면 당연히 기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논문에서는 정말 이 활동이 약간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게 제가 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몇 명 나눠줬었는데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들도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게 혹시 신한학교 사람들 간에서도 뭔가 있을까 해가지고 좀 정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걸 주제로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좋아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논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뜨개로 했습니다. 혹시 또 일단 저희 시간이 없어서 없대요. 네. 개인적으로 좀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떨리네요. 일단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곡 제작이 처음인 사람들을 위한 커버곡 제작 가이드 만들기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주제 선정 이후, 연구 목표, 기대 효과, 앞으로의 계획 설명하고 감사 인사 및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선정 이유. 일단 저는 사실 그 논문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논문 주제 고민은 방학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원래 방학 때 정한 논문 주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이 주제 어때요? 하면서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으려고 딱 드렸는데 네. 너가 좋아하는 걸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사랑의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실제로 커버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정보가 부족하고 예산이나 막 여러 학업 문제들이 겹치면서 결국 무산되었던 경험이 딱 떠올라가지고 네, 그런 게 떠올라서 이번에 직접 커버송을 제작해보고 나처럼 정보가 없는 사람들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게 가이드를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 목표는 커버곡 제작 가이드를 제작함으로써 커버곡 제작의 높은 진입장벽을 조금 낮추고 더 쉽고 퀄리티 있게 각자의 노래를 기록할 수 있게 돕는 것. 이게 바로 제 연구 목표입니다. 기대 효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커버곡 제작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커버곡이라는 것 자체가 저작권의 그레이존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지식을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막 유튜브 영상이라 영상을 올리면 수익 창출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식도 약간 고칠 거고 그리고 일러, 믹싱, 편집 이런 것들도 어디서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지 사람을 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조사를 해서 할 거고 녹음 관련 장비 아니면 녹음을 할 수 있게 장비가 이미 되어 있는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정보를 모아서 총합을 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네, 정보 조사를 일단 먼저 할 겁니다. 뭐 저작권이나 녹음, 편집 등등 커버곡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조사하거나 가능하면 실제로 활동하시는 유튜버분들께 가능하면 메일도 조금 보내보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막 조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커버곡을 안 만들어 봤는데 커버곡 가이드를 만드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접 커버곡을 제작을 하면서 조사나 자문으로는 잠깐만요. 조사나 자문으로는 얻지 못하는 사소한 정보들을 얻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이드 작성, 이제 앞선 정보 조사와 커버곡을 만들면서 얻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가이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의 논문의 대상이 누군지 좀 궁금해요. 세상에 커버곡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도 많을 테고 근데 네. 신한학교는 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그 대상의 범위가 좀 궁금해요. 대상의 범위는 솔직히 그냥 이걸 정할 때 그냥 커버곡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인터넷에도 파일로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커버곡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 이게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한 명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자 장자입니다. 네, 연구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연구 목차는 연구 동기, 연구 배경, 연구 목적,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연구 주제가 무엇이냐? 네, 청소년 패션 문화의 획일화 현상, 원인 분석과 개성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입니다. 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저의 연구 동기입니다. 네, 앞선 사진들이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전부 다 똑같은 신발, 똑같은 자켓, 똑같은 패딩. 네,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으로만
동기를 얻은 것이 아닌 처음 등교를 하면서 등교를 하면서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등교한 학생들이나 청소년 학생들이 되게 다 교복을 제외하고도 되게 비슷한 옷들과 그런 옷들을 입는 현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학생들은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똑같은 옷을 입는 거지? 이런 질문으로부터 저희 연구 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패션의 획일화 현상입니다. 앞선 사진과 같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옷을 입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유행을 하나의 정답처럼 생각해서 소비하는 경향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진처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는 현상이 보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패스트 패션과 환경 오염입니다. 현재 패션 시장의 흐름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한 번 유행하는 옷을 소비하고 금방 또 유행이 지난 옷은 금방 폐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사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구적으로 환경 오염까지 문제를 미치는 현상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패션은 청소년 자아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청소년기는 자아 형성이 되는 시기이며 패션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션이 단지 옷을 입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자아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를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음으로 연구 목적입니다. 패션 획일화 문제를 원인 분석하고 청소년들에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연구의 기대 효과는 일단 패션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 패션을 아무것도 모르고 다 엄마가 사주는 옷만 입다가 갑자기 자신의 개성을 막 표현하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패션의 기초적인 지식들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제공해 일단 패션을 자신의 스타일을 좀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패션의 진입장벽을 좀 더 낮출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기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 의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유행하는 옷만 버리는 현상이나 뚜렷하지 않은 패션 기준, 오타가 있는데 뚜렷하지 않은 패션 기준 그리고 패션이라는 요소. 그래서 일단 막 자신이 뭘 입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점 똑같은 옷만 입는 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던져줌으로써 일단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물음표를 던져주는 그런 기대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패션 획일화 현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옷만 입는 문화를 개선하고 그리고 자신에 맞게 스타일을 정하고 또 그리고 기준을 또 정할 수 있는 쉽게 자신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패션인데 해주실 분.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논문 발표 주제는 다문화 가정의 문화, 언어에 대한 생활적 문제와 다문화 아동의 교육 문제를 연구 및 개선 방안을 실천하는 게 저희 논문 주제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를 한 번만 눈으로 훑어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인데요. 일단은 제가 왜 이거를 하냐는 여기에도 써 있지만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것은 일단 제가 다문화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막 주제 같은 거 논문 주제를 했을 때 여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너가 좋아하는 주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보다는 제가 불편해서 또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인 것처럼 그래서 이 논문 주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문화 개념입니다. 다문화란 국적하고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다문화 가정의 개념인데요.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개념하고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국제 결혼, 이제 한국인과 외국인이 이제 부모인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제 흔히 가장 이제 흔한 형태인데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인데요. 부모님 이제 두 분이 전부 다 이제 다른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중도 있고 자녀는 이제 다른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적응이 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혼, 중도 이권 자녀가 이게 두 개가 해당이 되는데요. 네, 다문화 가정의 생활적 문제입니다. 네, 언어 문제인데요. 네, 언어 문제는 한국어가 익숙치 않아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이나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 차이는 서로 다른 생활과 방식의 가치관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이제 편견과 차별, 외모적이나 출신, 국가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문화 아동의 문제인데요. 일단 한국어가 이제 능력이 확실히 이제 부족한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이제 내용 같은 거를 어려워하는 거나 합숙 능력이 조금 어려움이 큽니다. 네, 학습 격차가 많이 조금 일어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격차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또래 이제 관계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의사소통이나 이제 편견으로 인해 친구를 사귀거나 상대방한테 말을 거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문제와 이제 원인인데요.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일단 대충 한 번만 흘러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언어 환경이 있고요. 사회적 편견과 인식 부족, 그다음에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기대 효과는 다문화 아동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한 다문화 아동들이 다문화란 이유로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연구 방법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활용해서 통계를 내는 이런 연구인지 아니면 뭐 소위 학생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의 다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하는 연구인지 혹시 계획이 있나요? 저는 지금 아직 엄청 크게 계획을 새기진 않았지만, 일단은 크게 잡을 것은 일단은 직접 이제 다문화 이제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 일단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피드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천체 관측을 위한 제자. 반사만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나오고요. 종류, 원리,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연구 동기는 망원경을 다룰 줄 알지만 원리를 몰라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자체 망원경을 가지고 다녀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목적 과학 원리 이해, 과학 기술 이해, 관측 성능 검증. 자, 연구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도교사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아윤이 만나거든.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1, 2블럭 안에, 한 블럭 안에 이거를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쉬움이 있을 거고, 발표하는 친구들도, 듣는 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그 아쉬움들을 우리가 이후에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써봤던 선배들이 좀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10학년들은 또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의 조언을 좀 잘 받아들여서 본인의 논문을 잘 가다듬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이제 월요일 날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교사들을 정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년 동안 긴 여정을 떠나게 될 논문이라는 이 항해를 할 이 10학년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